중년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 잠들었던 본능을 깨우는 은밀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지열이 뜨겁게 올라오던 한여름의 늦은 오후였습니다. 55, 이제는 웬만한 세상 풍파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줄 알았던 제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파문이 일기 시작한 날이기도 하죠. 퇴근길, 평소엔 잘 다니지 않던 골목 안쪽 연희 부동산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순간 유리문 너머로 비친 서 사장의 모습에 저는 그만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늘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고 우아하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서 사장은 책상 위에 걸터 앉아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짧은 치마 사이로 매끄럽고 하얀 다리가 아슬아슬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전화기를 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초점이 풀린 채 허공을 향해 몽롱하게 열려 있었죠. 아, 사장님. 거긴 너무 뜨거운데.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나지막하게 흘러나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가운 비즈니스 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촉촉하게 젖은 듯한 그 목소리는 유리창 너머 제 귓가에까지 생생하게 파고들어 제 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상체가 앞뒤로 미세하게 흔들릴 때마다 얇은 실크 블라우스 아래로 그녀의 숨겨진 곡선이 도드라졌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고결하기로 소문난 부동산 여사장 서윤이. 그녀의 그런 은밀하고도 야릇한 비밀스러운 순간을 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아랫배는 묵직하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잠잠했던 제 안의 수컷 본능이 거칠게 포효하며 깨어나는 신호였습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와 그런 뜨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제 심장은 이토록 미친 듯이 뛰는 것일까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직 매미 소리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홀린 듯 유리창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서 사장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그녀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신음 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금기된 열매를 한입 베어 문 이브처럼 위험하고도 매혹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과 마주칠까봐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저를 발견해 주기를 바라는 모순된 욕망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자신의 허벅지를 천천히 쓸어내릴 때 제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55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가 경멸스러우면서도 멈출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다시 열리고 형용할 수 없는 뜨거운 단어들이 쏟아져 나올 때 저는 이미 그녀라는 늪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매물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우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소위 성공한 중년의 표본 같은 삶을 살아왔죠.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퇴직한 후 지금은 강남 근처에 조그만 상가 건물 하나를 관리하며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벌써 5년째, 두 아이는 모두 출가해 해외와 지방에서 각자의 삶을 꾸리고 있습니다. 넉넉한 통장 잔고와 탄탄한 체격, 그리고 주말마다 즐기는 등산과 골프.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팔자 좋은 호라비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차가운 맥주 캔을 딸 때면 가슴 한구석이 시리도록 공허했습니다. 5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제 몸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관리해온 제 가슴 근육과 단단한 팔뚝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에너지가 갈 곳을 잃고 고여 있다는 것을요. 저는 제 나이대 남자들처럼 배가 나오거나 기력이 쇠한 노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제된 식단과 운동으로 다져진 제 몸은 30대 못지않은 힘을 품고 있었죠. 저는 스스로를 절제하며 살아왔습니다.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나이값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 늘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건 바로 그 뜨거운 여름의 공기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느끼는 적막함은 때때로 저를 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 살과 살이 맞닿을 때 느껴지는 그 전율, 그리고 나를 사내로 느끼게 해줄 뜨거운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제 집은 항상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정리된 거실, 정갈하게 차려진 혼자만의 식탁. 하지만 그 정갈함이 오히려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가끔 거울 속에 제 자신을 볼 때면 이 단단한 껍데기 안에 갇힌 맹렬한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 아직 뜨겁단 말이야. 그런 저에게 서윤희 사장은 단순한 부동산 중개인이 아닌 제 메마른 일상의 단비를 내려줄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일부러 몸에 딱 붙는 폴로 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가슴이나 팔뚝에 머물 때면 묘한 정복욕과 함께 찌릿한 쾌감이 뇌를 자극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나이를 잊은 채 오직 사내와 여편네로서의 은밀한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제 인생의 가을이 깊어가는 줄 알았는데 서 사장을 만난 이후 제 가슴 속에는 다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윤희 사장, 그녀는 45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눈부신 미모를 자랑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신사들 사이에서 그녀는 동경의 대상이자 시기의 대상이었죠. 세련된 이목구비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그녀가 가진 특유의 분위기가 압권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어도 감춰지지 않는 탄력 있는 몸매와 걸을 때마다 살랑거리는 그녀의 우아한 걸음걸이는 보는 이의 숨을 멎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녀와 저는 제 건물의 임차인 문제로 자주 얼굴을 맞댔습니다. 서 사장은 일 처리가 깔끔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사적인 대화를 나눌 때면 묘한 여운을 남기곤 했습니다. 상담 중에 제 눈을 빤히 바라보며 박 사장님은 참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단단하고 힘이 넘쳐 보여요라고 말하며 제 팔을 가볍게 터치할 때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제 이성을 마비시키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는 듯 했습니다. 슬픈 것도 아니면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 묘한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마치 제가 그녀의 매물 중 가장 비싸고 탐나는 물건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죠.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매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아주 잘 아는 영리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던진 보이지 않는 덫에 기꺼이 발을 들여놓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사내였습니다. 그녀가 차를 내어줄 때면 은은한 장미 향과 함께 그녀의 매끄러운 손길이 제 손등을 스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몸속의 피는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그녀는 결코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남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서류 뭉치를 옮길 때 살짝 가슴을 내밀며 사장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제가 힘이 없어서 라고 속삭일 때 그녀의 가슴골 사이로 보이는 하얀 속살은 제 인내심을 시험하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복덕방 여신이라 불렀지만 제가 보는 그녀는 여신보다는 치명적인 요부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으면서도 끝맛이 달콤했고 그녀가 건네는 커피 한 잔에도 묘한 흥분제가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녀의 입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녀의 속눈썹이 어떻게 떨리는지 세밀하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무미건조한 삶에 나타난 가장 화려하고 위험한 매물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구멍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대지를 뒤흔들던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서윤희 사장.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일까 싶어 전화를 받자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이 시간에. 사무실 에어컨 쪽에서 갑자기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데 근처시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기사님들은 오늘 다 통화 중이라서요. 무서워요. 무섭다는 그 한마디에 제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저는 앞뒤 재지 않고 우산을 챙겨 들고 그녀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부동산에 도착했을 때 안은 어두컴컴했고 오직 비상등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비에 젖은 흙냄새와 함께 그녀가 평소 쓰던 진한 향수 냄새가 섞여 야릇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에 젖었는지 얇은 실크 블라우스가 몸에 착 달라붙어 속이 훤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머, 사장님, 빨리 오셨네요. 다 젖으셨잖아요. 그녀는 수건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제 젖은 머리카락과 목덜미를 닦아낼 때 차가운 빗물과는 대조적인 그녀의 뜨거운 체온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블라우스 너머로 비치는 그녀의 란제리 무늬와 젖어있는 살결은 제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에어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에어컨을 살피기 위해 의자를 딛고 올라섰을 때 그녀가 제 뒤에서 제 허리와 허벅지를 붙잡았습니다. 흔들리니까 제가 꽉 잡고 있을게요.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요. 그녀의 부드러운 손바닥이 제 단단한 근육을 타고 올라올 때 전신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그녀의 가슴골은 비에 젖어 더욱 선명했고 그녀가 숨을 쉴 때마다 오르내리는 그 풍만한 곡선은 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좁은 공간, 쏟아지는 빗소리, 그리고 단둘뿐이라는 사실. 공기는 점점 더 눅눅해졌고 우리의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제가 에어컨 배수관을 만지는 동안 그녀의 손가락은 제 허벅지 안쪽을 미세하게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실수인 건지 의도적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제 아랫도리는 걷잡을 수 없이 묵직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제 등에 닿을 때마다 저는 신음소리를 참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어야 했습니다. 이 상황은 이미 단순한 수리를 넘어선 우리 둘만의 은밀한 의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수리를 대충 마무리하고 의자에서 내려오려던 찰나였습니다. 바닥에 고인 물에 제 구두가 미끄러졌습니다. 중심을 잃은 저는 그대로 서 사장을 덮치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 묵직한 몸이 그녀의 부드럽고 따뜻한 가슴 위로 겹쳐졌습니다. 제 얼굴은 그녀의 목덜미에 깊숙이 파묻혔고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아! 그녀의 입에서 참아왔던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를 밀어내고 일어나야 한다는 이성적인 생각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넓고 단단한 등을 감싸 안으며 저를 더 깊이, 더 밀접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사장님, 심장 소리가 너무 커요. 제 가슴까지 다 울리는 것 같아요. 그녀의 속삭임은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젖은 블라우스 너머로 전해지는 뜨거운 살결과 그녀의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어두운 사무실, 간헐적으로 번쩍이는 번개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탐스럽고 맛있는 유혹처럼 보였습니다. 촉촉하게 젖은 그녀의 입술은 무언가를 갈구하듯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보이는 하얀 치아는 제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입술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입안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달콤했으며 저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혀끝을 통해 폭발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바닥을 굴렀지만 서로의 체온 때문에 그곳은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셔츠 속으로 파고들어 제 가슴 근육을 더듬을 때 저는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단단한 유혹과 저의 억눌렸던 본능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정적뿐이던 부동산 사무실은 야릇한 신음과 거친 호흡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제 목을 껴안으며 제 귓볼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진우 씨, 당신 정말 대단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은밀한 부름에 제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옷을 거칠게 걷어내고 그녀의 하얀 살결 위에 제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폭풍우는 더욱 거세졌지만 사무실 안의 폭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살냄새와 땀방울에 젖어 이 세상에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뜨겁게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평온했던 일상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을 감아도 떠도 온통 서 사장의 그 촉촉한 눈빛과 부드러운 감촉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5세라는 나이에 다시 느낀 이 불같은 열정은 단순한 설렘을 넘어 지독한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그녀의 부동산 앞을 서성였고 혹시라도 다른 젊은 남자 손님이 그녀와 웃으며 대화하고 있으면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질투를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저 비 오는 날의 사고였을까? 불안함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식사를 할 때도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그 맛있는 살냄새와 제 품 안에서 잘게 떨던 그 몸짓이 떠오를 때면 제 몸의 특정 부위는 여지없이 단단하게 반응하며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늘어갔고 거실에서 혼자 마시는 술은 더욱 독해졌습니다. 서 사장은 교묘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철저히 박 사장님이라 부르며 정중하게 선을 그었지만 단둘이 있을 기회가 생기면 제 귀에 대고 사장님 지난번에 고쳐주신 에어컨 덕분에 밤새 너무 시원했어요. 아니 사실은 몸이 더 뜨거워져서 잠을 설쳤나? 라며 농염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런 그녀의 이중적인 태도는 저를 더욱 안달나게 만들었고 저는 점점 더 그녀라는 수렁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제 상가 건물 관리도 뒷전이 되었습니다. 오직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올린 SNS 사진 한 장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녀의 프로필 상태 메시지 하나에 온갖 상상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지독한 중독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그 촉촉한 품이 없으면 금단 증상이 일어나는 마약 중독자처럼 저는 그녀의 존재를 갈구하고 또 갈구했습니다. 그녀가 던지는 짧은 문자 한 통에도 저는 소년처럼 가슴 설레어 했고 그녀를 다시 안을 수만 있다면 제 전 재산이라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제가 그녀를 교회의 한적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제 안에 이 집착과 욕망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끝을 보든지 결판을 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카페 대신 자신이 관리하는 한 외곽의 별장 매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기가 막힌 매물이 나왔는데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곳이에요. 사장님께만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녀의 말뜻을 알아차린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도착한 산속의 별장은 고요함 그 자체였고 세상과 단절된 오직 우리 둘만의 성역이었습니다. 그녀는 와인 한 병을 따며 저를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여기가 전망이 제일 좋아요. 특히 밤에 침대에 누워서 보는 별이 일품이죠. 그녀는 대담하게 제 폴로 셔츠 단추를 하나씩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숨기지 마세요. 사장님도 저를 원하시잖아요. 이 단단한 가슴과 뜨거운 맥박이 저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걸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위험하고 부도덕할지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관계를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체면과 이성을 모두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이 치명적인 유혹에 온몸을 던질 것인가.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제 벨트 근처를 맴돌며 제 남성성을 자극할 때 제 이성의 끈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서 사장, 당신 정말 위험한 여자군. 저는 그녀를 번쩍 들어올려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녀는 요염하게 웃으며 제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도 만만치 않아요, 진우 씨. 이 나이에 이렇게 뜨거운 남자는 처음이거든요. 그녀의 도발에 저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그녀의 몸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창밖의 풍경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몸이 내는 소리와 살과 살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그 원초적인 리듬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잘 조율된 악기처럼 제 손길 하나하나에 반응하며 감미로운 신음을 연주했습니다. 저 역시 제 안에 내재된 모든 에너지를 그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의 배설이 아닌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치열한 몸짓이었습니다. 별장의 침실은 우리의 땀방울과 거친 호흡으로 금세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은밀하고도 뜨거운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점잖은 상가 주인과 유능하고 단아한 부동산 사장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우리는 누구보다 거칠고 대담한 연인이 됩니다. 그녀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야성을 깨워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그 어떤 젊은 남자도 줄 수 없는 묵직하고 노련한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만족감을 선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인생의 후반전이 결코 시들어가는 과정이 아님을 오히려 더 깊고 진한 향기를 내뿜는 절정의 순간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제 얼굴이 왜 요즘 들어 청년처럼 좋아졌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좋은 매물을 하나 잡았거든요. 평생 관리하고 싶은 아주 특별한 물건입니다라고 대답하곤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제가 대단한 빌딩이라도 산 줄 알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매물은 그 어떤 빌딩보다 가치 있고 그 어떤 보석보다 뜨겁게 빛나는 서윤이라는 여인입니다. 이제 그녀의 부동산 앞을 지날 때면 우리는 서로 눈인사만 나눕니다. 하지만 그 짧은 찰나의 눈빛 속에는 지난밤의 뜨거웠던 기억과 오늘 밤에 펼쳐질 더 은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공범이자 서로의 욕망을 채워주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만난 이 위험한 불꽃은 제 남은 생을 하얗게 태워버릴 만큼 강력하고 달콤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뜨거운 혈기가 제 몸 안에 흐르는 한, 그리고 그녀의 촉촉한 유혹이 저를 부르는 한, 저는 이 비밀스러운 계약을 절대 파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년의 사랑은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타오르는 불꽃 같은 감각으로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저는 해가 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그녀의 단단한 품 안에서 가장 맛있는 인생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말이죠.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들의 위험한 사랑을 응원하시나요? 아니면 걱정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